라떼가 맛있어지는 방법. 그러면 이 문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라떼가 맛있는 걸까요?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라떼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카페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메리카노 기본적으로 맛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라떼 맛집으로 밀어붙이고 싶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그니처 우유를 만들어서 라떼를 만들기도 합니다. 시그니처 우유가 뭐냐? 일단 우유를 사요. 그 우유를 우리 카페만의 특유한 시그니처 우유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향을 입히기 위해서 어떤 티백을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연유나 크림을 어떤 비율로 섞어가지고 우리 카페만의 시그니처 라떼입니다, 이러고서 내는 게 좀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유는 좀 번외로 하고, 우리는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떻게 해야 기본적인 라떼가 맛있을까? 저는 라떼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두의 종류도 좀 나뉘죠.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처럼 저도 카페 장사를 지금 계속 해오지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라떼의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묵직하고 고소한 라떼를 좋아하고요. 누군가는 향긋 달콤한 라떼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일을 하고 있지만 묵직하고 고소한 라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약배전 라떼를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 산미 있는 라떼를 먹으면은 뭔가 좀 상한 우유 그 신맛이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반면에 저희 직원들은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원두를 납품하는 회사지만 저는 저희 약배전 원두로 라떼를 만든 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묵직하고 고소한 라떼, 향긋한 라떼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맛없어 하는 라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손님들은 물 같은 라떼를 싫어합니다. 물 같은 라떼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균일하고 끈적하게 잘 적셔져서 내려왔어요. 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카페라떼는 분명 끈적하고 좀 맛있을 거예요. 반면에 추출이 견디질 못하고 물만 주룩주룩 통과해버린 에스프레소, 그 커피가 들어간 라떼는 밍밍하고 물 같습니다. 카페라떼를 만들 때 이 우유는 물이랑 많이 섞일수록 밍밍해집니다. 맛있는 라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추출 자체를 끈적하고 균일하게 잘 적셔져서 내려오게 완벽한 추출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거는 라떼에 어울리는 원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원두, 로스팅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초록 색깔 생두에서 점차적으로 열을 가하면서 노란색, 갈색, 진한 갈색, 검은색, 이렇게 점차적으로 로스팅의 강도, 배전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장단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약배전 원두예요. 향미가 굉장히 좋고 산미도 좋을 거예요. 이게 라떼에 들어간다 그러면 라떼에서도 향긋한 산미가 되게 매력적일 거예요. 반면에 고소한 중배전 원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고소한 풍미, 견과류 같은 느낌. 그런데 완전 강배전이에요. 로스팅 할 때 불을 엄청나게 쬐어요. 그러면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생두가 오히려 성분을 손실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원두 굉장히 까맣고 기름기가 잘잘 돌잖아요. 그 정도로 로스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분을 굉장히 많이 태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두 배전도를 굉장히 많이 가면은 얘는 오히려 맛이 공허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굉장히, 이 강배전 이게 애매한데 적당히 간 강배전이 있고 진짜 그냥 초강배전으로 간 원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초강배전으로 간 원두가 센 게 아니고 적당히 강배전을 간 원두가 풍성한 맛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강배전 원두로 라떼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라떼 맛이 되게 날카롭고 뭔가 공허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의 쓴맛만 납니다. 그래서 저는 라떼에 어울리는 원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너무 세게 로스팅을 달린 원두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중배전, 중강배전, 강배전 걸치는 이 원두들이 오히려 카페라떼가 풍성하고 입안이 빵빵 터지고 단맛과 질감, 바디감이 두루두루 잘 나옵니다. 물론 이 적당하다의 강도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근데 이제 내 카페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내 카페만의 맛의 기준점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약배전 라떼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초강배전 원두? 이거는 싫어해요. 그 라떼 맛에 적당한 경계선의 원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적당한 게 이제 중배전을 좋아하는 사람과 강배전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은 라떼가 맛있기 위해서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때 설명해드린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죠. 카페라떼를 만들 때 우유는
물이랑 많이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처음에는 되게 끈적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물만 쏟아지는 추출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는 에스프레소를 한 36g 정도 추출을 했어요. 하나는 에스프레소를 50g 추출을 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물성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50g 추출을 달린 게 물성이 많겠죠. 그러면 그 에스프레소가 카페라떼, 우유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연 그게 에스프레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라떼가 풍성하고 맛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커피에 과다 추출해서 나온 그 쓴맛만 가득한 라떼가 나오지 전혀 달콤하고 고소한 라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떼 추출 세팅을 잡을 때는 내가 기준으로 맞춰놓은 아메리카노 추출, 에스프레소 추출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추출량만 줄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두 양만 늘리기도 해요. 결국에 카페라떼 추출을 할 때는 내가 잡은 아메리카노 추출 레시피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가는 게 많은 손님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은 추출량을 줄이는 거, 뭐 원두량을 늘리는 거,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카페에서 내가 맛을 보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맛을 보고 우리 원두, 우리 장비, 우리 우유에 어울리는 추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네 번째로 어떤 우유를 쓸까입니다. 우유에는 대표적으로 지방 성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방 성분이 만약에 높잖아요. 그럼 우유가 되게 풍미 가득 찬 맛이 날 거예요. 반면에 지방 성분이 좀 낮은 거를 하면은 우유가 비교적 부드러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누구는 부드러운 우유를 좋아할 테고요. 누구는 좀 센 가득 찬 맛의 우유를 좋아할 거예요. 이것 또한 결국에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좋아하는 라떼의 맛이 결국 다 다른 거예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정답을 지금 말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우유를 좋아합니다. 지방 성분이 비교적 낮은 거는 우유가 밍숭맹숭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서울우유 나 100%를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연세우유를 사용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유를 우리가 받아올 때 진짜 소규모 카페는 그냥 마트나 옆에서 사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유도 결국에는 대리점에서 납품을 받는 거거든요. 이 대리점마다 단가나 이 서비스적인 부분이 되게 달라요. 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면서 우유업체를 3번을 바꿨거든요. 첫 번째 우유업체는 왜 바꿨었냐면 단가는 솔직히 괜찮았어요. 그 당시 때 얼마였어? 처음 했을 때니까 뭐 1,800원? 지금은 우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달해 주시는 분의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그냥 밖에다가 우유 던져놓고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말에 배송이 안 된다던가. 근데 그에 반해 지금 대리점은 주말에도 아침 일찍 우유 갖다 주시고요.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의 친절함이나 뭐 정산하는 거 이런 게 두루두루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 좀 괜찮다, 맞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맛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로 우유를 다 깔아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100% 다 맞추시는 분을 잘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우유의 그 근소한 차이보다는 이 추출의 차이가 조금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리 잡은 카페가 그 대리점의 서비스를 봤을 때 괜찮은지, 이 부분을 좀 더 사장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떼 맛집이 될 수 있는 소소한 팁을 좀 공유를 했고요. 그럼 이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